자, 직장에서 AI 쓰는 거 이젠 뭐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죠.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건 맞는데 동시에 되게 복잡묘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마침 엔트로픽에서 새로운 연구가 나왔는데 오늘 이걸 바탕으로 그 양면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AI가 나만의 비밀 병기, 막 초능력 같아요? 아니면 좀 쓰면서도 찜찜하고 남들한테는 숨기고 싶은 그런 건가요? 이 질문 하나에 AI를 둘러싼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능력을 주는 건 분명한데 그 뒤에는 뭔가 감정적인 대가가 따르는 느낌?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 그럼 이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창작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이야말로 AI로 정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더 큰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진짜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창작 전문가의 무려 97%가 AI 덕분에 시간을 아꼈다고 하고요. 68%는 심지어 결과물 퀄리티까지 좋아졌다고 답했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생산성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요. 한 웹 콘텐츠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감이 딱 와요. 원래 하루에 한 2,000단어 정도 썼는데 이젠 5,000단어 이상도 거뜬히 쓴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2배를 훌쩍 넘긴 거죠. 또 다른 사진작가는 AI가 막 반복적인 편집 작업을 대신해 주니까 작업 시간이 12주에서 3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야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70%. 대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창작 전문가 10명 중 7명이 AI를 쓴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뭔가 부정적인 시선, 일종의 낙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생산성 향상 뒤에 이런 씁쓸한 사회적 비용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한 팩트체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어요. 동료가 AI를 혐오한다고 말하길래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까 제 작업 방식을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와, 이건 뭐랄까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숨겨야만 하는 거의 비밀 요원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동료들의 시선, 그러니까 사회적인 낙인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경제적인 불안감,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참여했던 창작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경제적 두려움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내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일자리 대체에 대한 공포. 둘째,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게 점점 값싸지는 거 아닐까 하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AI를 써야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압박감. 이 세 가지였죠. 이게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는 걸 이 성우의 말이 딱 보여줘요. 산업용 음성 녹음 같은 특정 분야는 AI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AI 때문에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누군가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생생한 증언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가 있냐 없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은 곳에 바로 통제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연 AI를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창의성의 주도권을 AI에게 점점 빼앗기고 있는 걸까요? 그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술가의 고백이 이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 도넛 차트처럼요. AI가 콘셉트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고 저는 그냥 방향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60%는 AI가, 40% 정도가 제 아이디어랄까? 이건 도구를 쓰는 걸 넘어서 도구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상황이랄까요? 자, 지금까지 창작자들의 딜레마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작자들이 이런 사회적 낙인이나 일자리 대체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 과학자들은요, 전혀 다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바로 오류, 그리고 신뢰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AI는 아직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AI가 단순 조수를 넘어서 똑똑한 연구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랐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 의심하고 검증해야 하는 교정자 역할에 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보보안연구원의 말을 들어보면 딱 이해가 돼요.
AI가 주는 정보를 제가 하나하나 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굳이 AI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거죠. 효율을 높이려고 썼는데 오히려 검증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한계가 분명한데도 과학자들의 무려 91%가 자기 연구에 AI가 더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일까요? 신뢰할 수 없다면서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냥 실수나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들은 AI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라는 거죠. 단순히 정보 요약이나 해주는 비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연구에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설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협업 파트너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볼까요? 창작자, 과학자, 특정 직업군을 넘어서 전체 직장인들은 AI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과연 AI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증강 도구일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를 대체하게 될 자동화 기술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직장인의 65%는 자기가 AI를 인간과 협업하는 방식, 즉 증강의 방식으로 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사용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AI가 혼자서 작업을 처리하는 자동화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동화는 이미 훨씬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8%라는 숫자는 미래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미 직장인 거의 절반이 머지않아 내 역할이 AI 시스템을 그냥 관리하고 감독하는 걸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아주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 말처럼요. AI 덕분에 행정적인 일에 쓰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죠. 바로 이거죠. AI가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면 우리 인간은 더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일,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쓰던 도구는 이제 단순한 생산성을 넘어서 창의성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진화하는 도구 앞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함께 진화해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